퇴직을 앞둔 어느 날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들을 떠올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린 연봉도 비슷했고 야근도 비슷하게 했고 고생도 같이 했는데 왜 누구는 은퇴 후 여유롭고 누구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 헤맬까? 젊을 때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월급도 비슷하고 점심 메뉴도 비슷하고 주말엔 피곤해서 쉬는 것도 비슷하죠. 하지만 은퇴 후 5년, 10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꽤 크게 벌어집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격차가 은퇴 직전에 생기는 게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조용히 거의 티나지 않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같은 연봉이었는데 왜 노후가 달라졌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언제부터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현실적인 사례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노후 격차는 은퇴 1년 전이 아니라 40대 중반부터 시작된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50대 중후반쯤 생각합니다. 이제 슬슬 준비해야지. 정년 얼마 안 남았네. 그런데 실제로 노후 격차가 벌어지는 시점은 그보다 훨씬 앞입니다. 보통 40대 중반, 빠르면 30대 후반부터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후는 돈의 크기보다 시간의 길이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누군가는 조금씩 모으고 누군가는 조금씩 미루고 누군가는 조금씩 소비합니다. 이 조금씩이 10년, 20년 쌓이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사례 1. 똑같이 벌었는데 한 사람은 대출부터 줄였다. 어 씨와 B 씨는 같은 생산직 동료였습니다. 연봉도 거의 비슷했고 입사 시기도 비슷했습니다. 둘 다 성실했고 특별히 돈을 많이 쓰는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됐습니다. 어 씨는 40대 초반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퇴하면 월급이 없는데 대출이 있으면 힘들겠지. 그래서 큰 투자는 안 하더라도 대출을 먼저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너스 나오면 일부 상환, 월급에서 조금씩 추가 상환. 반면 B 씨는 지금 사는 게 먼저지. 나중에 생각하자. 라는 생각으로 대출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생활은 조금 더 여유 있게 했습니다. 가족 여행도 더 자주 갔고 차도 조금 더 좋은 걸 탔습니다. 둘 다 틀린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5년 뒤 은퇴 시점에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어씨 집 대출 거의 없음, 생활비 부담 낮음. B씨 아직도 대출 있음, 은퇴 후 재취업 필요? 연봉은 같았지만 고정지출 구조가 달랐던 겁니다. 노후는 소득보다 지출이 적은 사람이 버티기 쉽습니다. 사례 2. 투자를 잘해서가 아니라 안 끊어서 차이 났다. C씨와 D씨는 같은 라인에서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둘 다 투자 전문가가 아니었고 큰 돈을 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C씨는 30대 후반부터 매달 3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했습니다. 주식이든 펀드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냥 안 끊고 계속했습니다. D씨도 처음엔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학원비, 집 수리, 차 교체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투자금을 중단했습니다. 여유 생기면 다시 해야지. 결과적으로 20년 후 C씨는 큰 수익을 낸 건 아니지만 꾸준히 쌓인 자산이 있었고 D씨는 벌긴 벌었는데 남은 게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 실력이 아닙니다. 지속성입니다. 노후 준비는 한 번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작게 오래 안 끊고 하는 사람이 결국 앞서게 됩니다. 사례 3. 돈보다 더 큰 차이, 은퇴 후 일할 수 있는 힘. E씨와 F씨는 같은 회사에서 정년을 맞았습니다. 연봉도 비슷했고 퇴직금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E씨는 50대 초반부터 건강관리, 자격증, 작은 기술 배우기를 조금씩 해왔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가볍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돈이 꼭 필요해서라기보다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반면 F씨는 은퇴하면 쉬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니 생활비가 부족했고 다시 일을 찾으려 했지만 몸도 기술도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노후 격차는 단순히 자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힘의 차이입니다.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해야 해서 억지로 일하는 사람. 이 둘의 노후 만족도는 크게 다릅니다. 결국 격차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큰 돈이 있어야 한다. 투자를 잘해야 한다.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출을 조금 빨리 줄인 사람, 적립을 안 끄는 사람, 건강을 조금 더 챙긴 사람, 기술 하나라도 준비한 사람,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격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은퇴 직전에 갑자기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시기에 조용히 벌어집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늦은 건 아닐까? 라는 질문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준비해도 늦은 거 아닌가? 그런데 노후 준비는 시험처럼 정답 시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작이 빠르면 여유가 생기고 시작이 늦으면 집중도가 높아지면 됩니다. 지출 구조 점검, 작은 적립, 건강관리, 은퇴 후 일할 수 있는 가능성 만들기. 이 네 가지만 해도 격차는 충분히 줄어듭니다. 노후는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같은 연봉이었어도 같은 직장이었어도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후의 모습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나도 준비해야 하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가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노후 격차는 조용히 벌어지지만 준비도 조용히 시작하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후 격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연봉, 같은 직장, 비슷한 생활을 했는데도 은퇴 후 삶이 달라지는 이유는 결국 시간 동안 반복된 선택과 습관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왜 사람들은 알면서도 준비를 미루게 될까? 그리고 어떤 준비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과 행동경제학, 건강과학까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원래 미루도록 설계돼 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미루는 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 자체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미래의 이익보다 현재의 만족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30만 원 쓰는 즐거움, 20년 뒤 1억 원의 안정. 이 둘을 비교하면 이성적으로는 후자가 중요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전자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뇌는 생존을 위해 지금을 우선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알아. 준비해야 하는 거. 근데 지금은 좀 힘들어.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뇌의 기본 설정입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의지를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굴러가게 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적립식 투자, 대출 자동 상환.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결심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노후 격차는 복리보다 습관의 복리가 더 크다. 많은 분들이 복리 효과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크게 작용하는 건 습관의 복리입니다. 매달 2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 5% 수익률로 25년이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 기간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행동은 반복될수록 자동화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그 행동을 하기 쉬운 뇌회로가 강화됩니다. 즉, 처음 1년은 힘들지만 5년 지나면 익숙해지고 10년 지나면 안 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50대에 갑자기 준비하는 것보다 40대의 작은 금액이라도 계속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돈의 복리는 뒤에서 따라오고 습관의 복리가 먼저 시작됩니다. 건강 격차가 결국 자산 격차로 이어진다. 노후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돈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노후 만족도와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는 건 건강입니다.
국내외 연구를 보면 은퇴 후 지출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항목이 의료비, 간병비입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간, 소비 패턴, 생활 만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자산 3억 원이 있어도 건강한 사람 선택적 노동 가능, 건강 나쁜 사람 강제 지출 증가,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생산직, 현장직에서 일하신 분들은 몸이 자산입니다. 운동을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가장 효과가 입증된 건 근력 운동주 23회, 걷기, 체중 관리, 근육량은 40대 이후 매년 줄어듭니다. 하지만 운동하면 회복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이 아니라 낙상 예방, 당뇨 예방, 관절 보호, 노후 자립성 유지와 직결됩니다. 노후 준비는 통장만 보는 게 아니라 몸 통장도 같이 보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노후 자산이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바로 관계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넘게 진행된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노년기 행복을 가장 잘 예측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아니라 지속적인 인간관계였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동료, 거래처, 업무 관계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후가 힘들어지는 분들을 보면 돈보다 고립감, 무기력, 소속감 상실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50대부터는 취미 모임, 지역 커뮤니티, 소규모 활동을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정신 건강과 생존의 문제입니다. 준비는 거창하게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것. 정리해보면 노후 격차는 4가지에서 벌어집니다. 지출 구조, 지속적인 저축 투자, 건강, 관계와 역할. 이걸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들어오면 10% 자동이체, 대출 한 개라도 줄이기, 주 2회 걷기, 한 달 1번 사람 만나기. 이 정도면 충분히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격차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늦은 거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는 노후 격차는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후 준비는 마지막 10년의 영향도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는 소득 최고점, 자녀 지출 감소, 자산 정리 가능, 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은퇴 후 20년이 달라집니다. 같은 연봉이었는데 노후가 달라진 사람들, 그 차이는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조금 먼저 생각하고 조금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뭔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순간이 바로 격차를 줄이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